안녕하세요. 모두가 취업하는 그날까지 취업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전해드리는 모두의 채용 톡톡 한가연입니다. 오늘은 농협 네트워크스의 채용 소식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교류, 마케팅, 시설, 경영, 일반 보훈 부문에서 정규 직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입사 지원은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고요. 마감은 4월 7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모두의 채용 톡톡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 전국 일자리 톡톡입니다. 전국 일자리 톡톡 이번엔 충남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보령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의 전은하 주무관 연결돼 있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채용 소식을 전해주시나요? 첫 번째 채용 소식은 충남 서천군 서면 소재 한전산업개발 주식회사 신서천 사업처입니다. 이 회사는 발전설비 운전 정비 계측 제어 업체로 이번에 발전설비 운전원 2명을 모집합니다. 직무 내용은 낙탄 처리 및 발전설비 운전 조작 업무로 지원 자격은 고졸 이상의 학력자로 경력은 관계가 없으나 기계, 전기, 환경, 기술 관련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고용 형태는 5개월 계약 직후 정규직 전환 검토 대상자로 급여는 연봉 2,500만 원 이상입니다. 근무 시간은 주 5일 직무에 따라 주간 또는 4조 2교대로 운영됩니다. 복리후생으로는 기숙사, 자녀 학자금, 직원 대출 제도가 있습니다. 접수 마감일은 채용 시까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워크넷 채용 공고를 참고하시고 이력서, 자기소개서, 졸업증명서, 자격증 4번 준비하셔서 워크넷 입사 지원 시스템으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충남 서천에 위치한 한전산업개발 주식회사에서 발전설비 운전원 2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다음 고인 소식도 전해주시죠. 이어 준비한 소식은 충남 홍성군 갈산면 소재 일전전기 주식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초고 변압기 및 차단기 제조업체로 이번에 생산직 직원 5명을 모집합니다. 직무 내용은 변압기 생산 업무로 지원 자격은 고졸 이상의 학력자로 경력은 관계가 없습니다. 고용 형태는 정규직으로 근무 시간은 조일, 직무에 따라 주간 또는 교대 근로로 운영됩니다. 급여는 연봉 3,400만 원 이상이며 복리후생으로는 기숙사, 종합검진 지원, 자녀 대학 학자금 지원, 직원 대출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접수 마감일은 채용 시까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워크넷 채용 공고를 참고하시고 이력서 준비하셔서 워크넷 입사 지원 시스템으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일진전기 주식회사에서 생산직 직원을 5명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의 전은하 주무관과 함께했습니다. 주무관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인천 지역 채용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인천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의 김진영 주무관 연결합니다. 주무관님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채용 소식 전해주시죠. 네, 이번 주 먼저 소개해드릴 채용 소식은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에 위치한 동국성신 주식회사입니다. 이 업체는 냉장고용 가스켓 등 기계 부품 제조업체로 이번에 생산관리 사원 1명을 채용합니다. 학력은 고졸에서 대졸 이상으로 6개월 이상의 경력자에 한해 지원 가능하며 전기 기계공학 전공자, 장기간 근무 가능자, 지게차 면허 소지자를 우대합니다. 직무 내용은 오더에 따라 생산관리 일정 수립, 생산 진행사항 파악 및 관리, 회의 참석 및 자료 취합 업무를 담당합니다. 고용 형태는 정규직으로 근무는 주 5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이며 급여는 월급 250만 원 이상의 수준으로 경력에 따라 협의가 가능하고 복리후생으로 일식 별도 제공됩니다. 접수 마감일은 4월 20일까지로 관심 있으신 구직자분들은 워크넷 구인 정보를 확인하여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준비하셔서 워크넷 입사 지원 시스템으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동국선신 주식회사에서 생산관리사원 1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월급은 250만 원 이상 수준이라고 하네요. 다음 채용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채용 소식은 인천시 서구 가자동에 위치한 주식회사 듀오백입니다. 이 업체는 의자 제조 및 판매 업체로 이번에 생산직 사원 1명을 채용합니다. 학력과 경력은 관계없으며 장애인만을 채용합니다. 직무 내용은 전동 드릴을 사용한 볼트 결합, 고무 망치를 사용한 부품 조립 및 포장 업무를 담당하는 단순 반복 업무입니다. 고용 형태는 정규직으로 근무는 주 5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하며 급여는 시급 9,620원의 수준으로 복리후생으로는 중식 제공이 있습니다. 접수 마감일은 채용시까지로 관심 있으신 구직자분들은 워크넷 구인 정보를 확인하여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준비하셔서 워크넷 입사 지원 시스템으로 입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주식회사 듀오백에서 장애인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립 및 포장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인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김진영 주무관과 함께했습니다. 주무관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전국 일자리 톡톡 함께 하셨고요. 이어서 나만 알고 싶은 취업 전략을 만나보는 시간 비밀노트 톡톡이 이어집니다. 톡톡! 세상 모든 취업 이야기 비밀노트 톡톡 금요일은 취업 고민에 대한 찐 카운슬링이죠. 여보세요 잡다방입니다로 함께합니다. 오늘은 해커스 잡의 권준영 강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앞으로 좀 잘 좀 부탁드려요. 네, 제가 가진 노하우를 최대한 다 말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준영쌤과 함께하는 여보세요 잡다방입니다는 한국직업방송 투데이잡스와 취업카페 독보적 1위 독치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취업 관련 고민이 있다면 독치사 카페에 사연 남겨주세요. 방송에 사연이 소개된 분들에게는 상담은 물론 해커스 취업도서를 선물로 드리니까요. 사연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연 바로 만나볼게요. 아이디 아추어추어님이 독치사 카페 게시판에 29살 남자 현실적으로 평가 및 조언 부탁드립니다라고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자세히 만나볼게요. 아추어추어님. 스펙 보겠습니다. 나이는 29살이고요. 학교 전공 학점은 4년제 지방대 체육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자격증으로는 면허 1종, 지게차 운전 기능사,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인명구조사 스키 레벨 1. 경력상으로는 수영 강사와 리조트 스키장 스키 강사가 있네요. 아무래도 이제 체육학과다 보니까 경력상으로는 여러 가지 체육 활동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받고 싶은 조언도 한번 볼게요. 대외 활동이라고는 대학교 학생회장 한 것이 전부입니다. 현재 식품 제조업 생산관리에서 2년 1개월째 근무 중이고 토익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희망 직무는 대조 유통영업이나 영업관리로 중견이나 대기업 가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더 준비해야 하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중견기업, 대기업 신입사원으로 몇 살이 마지노선일까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는 글을 주셨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해주시기 전에 요즘은 이게 취업 절벽이라고도 하잖아요. 네, 취준생들의 맞습니다. 고민이 정말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요즘 취준생들의 이제 큰 관심사도 궁금하거든요. 먼저 사연 들어보기 전에 쌤의 좀 이야기 듣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사실은 취준생분들의 고민은 뭐 1년 12개월 내내 네. 취업이 안 된다라고 하는 근본적인 고민이 제일 많기는 합니다. 네. 근데 시기적으로 지금 이제 3월 말에서 4월 초로 넘어가는 이 시점 때 제일 많이 하는 고민은 네. 어쨌든 주요 기업의 일단 서류 어떻게 보면 접수가 마감이 된 시점이다 보니까 일단 서류를 뭐 삼성이라든가 현대차라든가 이런 데 넣고 나면 그 다음에 고민을 하는 핵심적인 부분이 이제 면접이 막 한 달 앞으로
혹은 한 달 반 앞으로 다가왔던 이 공포감에 휩싸이는 경우가 좀 일반적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원래대로라고 한다면은 사실 면접을 조금 미리 준비를 했으면 참 좋았었던 건데 네. 뭐 일정상이나 이런 게 좀 어려운 학생들이 좀 많기는 하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면접에 대한 화두를 꺼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아, 면접에 대해서 고민이 깊어지는 요즘이군요. 네. 면접에 대해서 가장 많이 가지는 공포라던가 걱정거리는 또 뭘까요? 뭐 일단 학생들하고 저도 학원에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네. 제일 큰 거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는 막연함이 제일 큰 것 같고요. 그거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네. 어쨌든 면접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업들마다의 특징에 맞춘 기출 등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기출이 뭔지도 모르겠고 어떤 걸 중심으로 나온지도 모르겠고 답변을 길이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답변의 컨텐츠서부터 이미지 구축 해야 될 게 너무 많다고 생각되는 순간 탁 놓게 되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막연함에서 시작된 게 기출로 이어지고 그래서 네. 이렇게 탁 놓는 이런 상황으로까지 좀 이어지는 경우가 특히 최근에 대기업, 중견기업 공채에서는 좀 학생들이 많이 하는 좀 공포의 약간 그 흐름인 것 같아요. 아, 이런 공포는 보내주신 그 사연에서도 좀 녹아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것들을 극복하는 노하우가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학생들한테 되게 요즘에 많이 하는 얘기인데요. 네. 면접이라는 것은 뒤에 항상 전형이라는 말이 붙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뭐 우리 MC님께서도 다 면접 다 훌륭하게 보시고 다 입사를 하시고 하셨겠지만 네. 사실은 면접은 시험이라는 인식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특히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준비하시는 분들은. 네. 그래서 면접도 결국은 정해진 질문에 내가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답변의 전개라는 거 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저는 학생들한테 면접이 어려워요, 잘 못할 것 같아요라고 하기 전에 50여 개 정도의 질문에 내가 지금 답을 할 수 있는 상태인가에 대해서 꼭 진단해 보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50여 개요? 네, 50. 오. 그러니까 우리가 50개라고 하면 되게 많은 것 같이 보이지만 네. 1분 자기소개, 마지막 할 말, 면접관에 대한 질문 사항, 뭐 성격 등등등.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쉽게 뭐 유튜브에서든 책에서든 그냥 중요하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기본적인 질문 40에서 50개 추리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아. 요거에 대한 컨텐츠가 준비가 돼 있고 암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준비해 놓은 상태에서 거기서 발생되는 문제를 그때 짚어야 되는데 1분 자기소개를 구성해야 할지도 잘 모르겠고 마지막 할 말도 분명히 나오는 건 알겠는데 이런 상태에서는 사실은 한 발자국도 진전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 혹시 우리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도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나 공공기관 이런 데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 마지노선 뭔가 그래도 내가 면접이 눈을 딱 뜬다라고 하는 그 시점에 한 40에서 50개 정도의 컨텐츠가 구성되었을 때 이기는 합니다. 암기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질문에 많이 나오는 건 사실이니까 한 4-5문장으로 내가 답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에 대해서 정리해 놓고 그거에 대한 점검을 하는 게 일단은 면접을 공포를 이겨내든 뭔가 익숙해지는 첫 단계인데 많은 학생들이 이 단계를 건너뛰거나 이 단계를 굉장히 좀 짧게 가져가려고 하는 문제가 좀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아, 그래도 이렇게 50개를 고민을 한 사람은 확실히 면접에 임하는 자신감부터 달라질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사연자분도 취업에 대한 고민이 참 많으신데 맞습니다. 스펙에 대해서 총괄 점검 한번 부탁드려요. 네, 일단은 제가 제 인상 깊었던 것 중 하나가 지게차 운전 기능사가 있으시더라고요. 우리 운전면허도 일종 보통이시고 확실히 이제 운전과 관련돼서 예. 네, 스페셜리스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거기에 수영 강사나 스키 강사 굉장히 좀 독특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경험을 하는 것들은 아니다 보니까 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공채의 관점으로 놓고 보면 굉장히 좀 독특한 경험들이 좀 많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네. 다만 이제 하나만 좀 짚어보자면 네. 이분이 지금 제조업 생산 관리를 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일은 생산 관리인데 네. 원하는 건 영업 관리라고 하는 전형적인 직무 전환의 이슈가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뭐 이분이 토익 공부 얘기도 했고 제가 뭐 수영 강사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만 결국 핵심은 제조업, 뭐 식품이긴 하지만 제가 그냥 크게 제조업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조업 생산 관리에서 영업 관리라고 하는 사실 따지고 보면은 전혀 다른 직무로의 전환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다 보니까 이 직무 전환과 관련돼서 어쨌든 제가 뭐 학원에서 해커스 학원 등에서 많이 경험을 하는 부분이니까 제가 이 상황에 맞는 좀 조언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직무 전환 그리고 중견과 대기업이라는 키워드가 좀 눈에 맞습니다. 띕니다. 네. 이 사연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네. 그냥 우리가 이제 대학을 뭐 학업을 전개한 일반 취준생들 말고 졸업을 한 분들 중에서는 가장 제가 많이 만날 수밖에 없는 유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부분들이 어찌 되었든 그게 어떤 이유가 됐든 다소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고
그러면 다른 일 혹은 다른 직무, 다른 기업으로 가야 되는데 공백은 발생한 것 같고 나이도 많은 것 같고 준비를 뭔가 하긴 해야 되는데 그냥 완전 신입일 때랑 느낌이 다른 것 같고 이게 굉장히 풀기 좀 복잡한 방정식으로 학생들한테 좀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저한테도 학생들의 문의가 많은 부분이라서 제가 한번 다뤄서 유사한 상황에 놓이신 분들에게 좀 네.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맞아요. 사실 제 또래 친구들도 나 직무 바꿔서 다시 입사하고 싶다 이렇게 고민하는 친구들도 꽤나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 친구는 이제 영업관리로 이직을 희망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좀 가능할까요? 선생님 보시기에 좀 어떠세요? 네, 저는 이분의 약간 질문을 보면은 예. 약간 스스로도 의구심이 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약간 네. 그렇잖아 가능한 거 약간 이런 느낌인데 저는 딱 잘라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완전히 가능하다. 정말요? 네, 라고 생각을 너무 합니다. 잘 됐네요. 다행이다, 가능하십니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저는 그래서 좀 그 확신을 가지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다라는 어.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일단은 우리가 보통 영업 관리라고 했을 때 그냥 제가 대졸 레벨의 영업 관리 채용에서 보면은 사실 기본적인 스펙보다는 사실은 경험적 요소가 참 중요하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는 이 영업 관리 채용이 굉장히 부합하는 특징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시기는 해요. 오. 그래서 사실 수영 강사, 스키 강사도 물론 제가 옛날에 수영을 저도 살짝 배운 적이 있긴 합니다만 네. 이 수영 강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약간 회원님들을 멤버십을 관리하는 사실 그것도 일부는 약간 영업적 요소도 있다 말이죠. 스키 강사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네. 이 강사라고 하는 거, 그다음 체육학과라고 하는 데서 오는 근본적인 강점들 거기에 생산 관리가 과연 여기에서 기른 역량이 물론 스킬적으로는 차이는 분명히 있겠지만은 여기에서 사람들을 대응하고 나름 고민했었던 게 영업과 완전히 거리감이 있느냐? 만약 이분이 뭐 인사직무 저는 이제 저 인사직무 했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인사직무를 했거나 재무를 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우리가 생각을 해볼 여지가 있는데 생산 관리고 그래도 다행히 3년이 아직 넘지 않은 중고 신입으로의 가치가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저는 이분은 전략 잘 세우고 자소 열심히 쓰고 경력 기술 제대로 완성하면은 사실은 취업에 성공하실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자신감 가지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분에 대해서 지금 이분이 방송을 보고 계실 것 꼭 같은데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분 네. 정말 지금 흡족하게 다행이다,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실 것 같습니다. 지금 사연자분이 제일 큰 걱정이 나이였어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은 어떨까요? 이것도 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은 크게 문제가 된다고 보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물리적인 나이 29살 자체가 네. 적은 나이는 아니기는 하죠. 그렇긴 한데 이 입사자들에 대한 통계가 크게 한 3-4가지 정도가 나오기는 합니다. 특히 대졸 레벨에서. 근데 네. 남성분들 기준으로 이분이 29살이 물론 우리가 이제 나이 조정이 좀 있으면 있을 예정이지만 한국 나이 기준이다라고 하시면은 사실은 통계에서 평균 입사자의 플러스 1에서 1.5살 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 말은 평균 값에서 크게 이격돼 있는 나이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졸업 후에 꽤 많은 시점이 지났다는 게 더 문제이기는 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28살이다, 27살이다, 그게 남성분들이든 여성분들이든 나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졸업한 지가 2년 8개월이 됐다, 3년 7개월이다. 근데 물리적 나이가 뭐 26이다라고 하면 뭔가 설명되면서 28, 9으로 오신 분들보다 뭔가 나이는 적은데 뭔가 그 공백이 크게 발생한 분들이 취업에서 굉장히 불리하게 작동을 하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나이 자체는 문제가 안 되고 지금 졸업 이후에 뭐 강사 활동하시고 그다음에 또 식품 제조 생산 관리하고 있는 네. 이 맥락 설명이 어디까지 잘 될 수 있을 건가가 성패이기 때문에 나이 자체에 대한 부담감은 좀 내려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업 관리는 제가 현장에서 영업 관리 입사자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나이 이슈는 없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나이는 무방할 것이다. 괜찮다라는 네, 또 완전 자신감 하나 더 얹어주셨습니다. 사실 이게 제 또래에 있는 선배 이야기인데요. 네. 제 선배 중에 5번의 이직 끝에 정착을 한 친구가 아우, 있는데 대단하시네요. 그분이 이제 31살이거든요. 그 오빠가. 네. 네, 31살인데 5번의 이직 끝에 이제 정착을 한 거 보면 29살 때도 이제 서류와 면접이 그럼요.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었다. 그럼요.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맞습니다. 사연자분이 정말 용기를 가지고 자신감 얻어 가셨으면 화이팅! 좋겠습니다. 네. 근데 이분이 또 영업관리 직무를 지원을 하는데 네. 직접 영업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좀 영업관리 직무에 있어서 더 준비해야 될 것이 있을까 이런 질문은 선생님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영업 관련 교육을 조금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아. 근데 영업 관련 교육이라고 하면은 우리 네. 뭐 아마 이분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뭔가 직무를 체험하는 교육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도 있으니까 그렇게 오해를 하실 수 있는데 그런 거 말고요. 현업자들이 듣는 교육이 있습니다. 제가 뭐 굳이 얘기를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 얘기를 하자면 예. 저희가 예를 들어 우리가 한국 생산성 본부 같은 데서 진행되는 현업자 교육들이 있고요. 또 능률협회 같은 데서도 교육이 있잖아요. 아마 아실 네, 거예요. 저 그죠? 알아요. 저 네. 거기서 인턴 했었는데요. 아 진짜. 제가 그 중소기업 뭐 직무 교육하는 그런 그 컨퍼런스라고 해야 될까? 어떤 교육장에서 네. 그 출결 체크하고 막 이런 거 맞습니다. 안내하고 막 이런 거 했었는데 정말 많은 현업자분들이 오시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교육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곳에는 어떻게 보면 그 직무를 희망하는 취준생분들도 충분히 들을 수는 있습니다. 대신 95% 이상이나 상황에 따라서는 전부 다 현업자라는 그 문제가 좀 있기는 하지만 뭐 그걸 어필하는 게 사실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생산관리에서 이직을 하고 싶어. 그러면 면접이나 자소서에 내가 왜 이직을 하고 싶고 열정이 얼만가를 표현을 할 때 뭐 마음가짐이라든가 자소서에 뭐 영업에 대해서 저는 이걸로는 큰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여기서 성공적으로 할 때는 어쨌든 직장 생활하면서 직무 교육이라는 게 참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걸 배웠어야 되고 네. 그게 뭐 예를 들어 KPC 생산성 본부에 영업관리 기초, 영업관리 실무 실제로 뭐 예를 들어 신세계에서 근무하시는 분들과 같이 섞여가지고 저분들은 이런 교육을 듣는다. 내가 48시간을 들으면서 유통영업의 본질이 뭔지를 깨달았고 했다. 그래서 추가적인 학습을 했다. 이 설명이 딱 이력과 자기소개서와 면접도 딱 들어가는 순간 네. 이 친구가 생산 관리하면서 나름 배우거나 이게 찐이구나라는 설명이 좀 되거든요. 정말 소소한 일일 수 있지만 저도 해커스 강의하고 전에 저도 이제 회사 생활을 좀 했었는데 네. 그때 저도 뭔가 전 법학과를 전공을 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법학과 인사가 사실 크게 상관이 없거든요. 사실 따지고 경영학 쪽이다 보니까 그래서 네. 이걸 어떻게 설명하지 하다가 제가 사실은 이런 코스 물론 이 기관은 아니었지만은 네. 인사 관련 직무 교육을 12시간 들어서 저도 해명을 했었어요. 오. 그래서 현업자랑 같이 뭐 한화 출신 분들한테 맞아, 그렇구나 저런 식으로 사람을 뽑을 수도 있구나 막 이렇게 했던 그 고민들이 자기소개서 전체를 차지하지는 않지만 중간에 한 축을 차지하면서 굉장히 좀 저희 열이라든가 이런 것들인데 네. 뭐 이건 단순한 저희 예시이고요. 최근에 보면은 이런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직무 관련 교육 한 2-3개 정도를 꽤 긴 호흡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또 4월에 막 몰아서 다 들어버리면 이 사람의 의도가 좀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쓰려고 했구나. 맞습니다. 약간 이렇게 되는 그래서 그림이. 직무 교육은 제일 아름다운 건 한 3에서 6개월에 분포해서 2-3개 정도 들으시면 그러니까 이분 입장에서 현재 입장에선 올해 하반기 9월에서 10월에 지원하신다고 했을 때 4월에 영업관리 교육 하나 듣고 약간 실무 교육을 6월에 하나 듣고 8월에 간단한 걸 하나 듣고 봐봐라 내가 영업에 대해서 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앞에서 이거에 대한 굉장히 깊은 고민을 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취업을 좀 한 지가 오래되셨기 때문에 네. 뭐 자소서 감이나 이런 것도 많이 좀 떨어지시지 않았을까 싶기는 합니다. 자소서도 좀 계속 쓰다가 느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네. 꼭 교육을 듣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자기소개서 3개 정도를 작성을 하는 게 사실은 이런 대기업 취업에서는 그 3개를 완성시키는 게 굉장히 큰 고비이기는 하거든요. 물론 그 뒤에 다 이 3개를 가지고 복사 붙여넣기를 한다. 그거는 쉽지는 않지만 일단 서로 성질이 다른 3개의 기업의 각각의 문항을 일단 어느 정도 수준으로 완성해 두는 것이 여기서 계속 기업을 늘려가는 핵심이 되기 때문에 세계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또 4월, 5월, 6월이 있지 않아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자소서 연습하시고 그다음에 희망하는 기업을 라인업 쫙 잡고요. 그다음에 영업 관련 교육 쫙 들으셔서 정리하시면 저는 굉장히 폭발적으로 어필하실 수 있는 물론 제가 학점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학점은 좀 중요하긴 한데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학점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높기를 바랍니다. 네. 영업관리 높으셨어요. 직무 교육을 들으면 또 이분한테 금상첨화 이제 활용 점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사연자분에게 추천하고 싶은 기업이나 어떤 분야가 있을까요? 저는 조금 저도 애매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이분의 어떤 영업으로 결국 합격하면 어디를 합격했겠다라는 정도는 제 경험으로 유추는 좀 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식품 제조업 생산 관리라서가 아니고요. 물론 이것도 물론 있기는 하지만 보통 이런 유형의 삶을 살아오시고 또 영업에 대한 교육을 들었다 이랬을 때 제일 폭발적인 건 어쨌든 유통 쪽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저는 굉장히 전략을 잘 고민을 했다고 보는 게 근데 유통이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선호도로만 놓고 보면 면세점, 네. 백화점, 마트, 그다음에 뭐 우리 이제 슈퍼마켓, 그다음에 편의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많이 가는 다이소 같은 특수유통까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기를 우리가 하반기에 지원한다고 보면 보통 10에서 한 15개 정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한 축이 되고요. 그다음에는 식품이 그다음에 주축이 되시죠. 식품은 너무 회사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농심, 오리온, 동원, CJ 제일, 제당, 오뚜기 등등등. 네. 그래서 보통 와 가면 커리어적 가치가 있는 식품 기업이 또 10에서 15개 정도가 됩니다. 오. 여기에 식자재 회사들이 또 있어요. 식자재 네. 회사들은 우리가 급식이나 아니면 대용량의 식자재를 공급하는 CJ 프레시웨이라든가 삼성 웰스토리 이런 데들이 또 한 4개에서 5개가 존재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요걸 일단 메인 축으로만 삼아도 벌써 네. 최대 25개, 30개를 지원하실 수 있는 데다가 오. 여기에 이제 의료기기 회사들 뭐 제가 예를 굳이 들자면 뭐 네. 제가 대표적인 예시겠지만 얘들 인바디라든가 바디프렌드라든가 세라젬이라든가 요렇게 헬스 쪽 요쪽에서도 사실은 선호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이력을 좀 가지고 있으시다. 그리고 조금 난이도가 높다고 생각하시겠지만 SK 정도만 제외하시고는 KT나 LG의 통신 계열사들 이런 데들에서도 먹히실 것 같다. 그러면 보통 제가 이렇게 진행을 했을 때 결국 하반기에 한 40여 개 이상은 다 쓰게 했던 것 같아요, 학원에서. 그러면 서류 합격률의 기대치를 한 10에서 20% 잡고 이렇게 다다닥 진행하시면 저는 되실 것 같은데, 대신 이분이 만약에 취업을 실패한다라고 하면 하반기에 한 7개 이렇게 쓰는 거. 그러니까 수량 자체가 받쳐주질 않으면 저는 취업에서 좋은 성과 내기는 조금 어렵다. 그래서 제가 이분이라면 한 아까 뭐 얘기 들었을 때 대충 납득이 되셨다라고 하면 한 적어도 30개 초반에서 진짜 내가 진짜 한번 미친 듯이 써본 다음에 최대 한 50개를 어떻게 쓰지? 어디를 쓰지? 어떤 거에 좀 더 중점을 두지를 하시면 취업을 퀄리티 있는데 못하실 가능성도 되게 낮을 것 같아요. 학점이 지나치게 낮지만 않으시면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주신 그 분야가 꽤나 다양합니다. 유통, 식품, 헬스, 통신사 여러 가지로 말씀해주셨는데 또 저희가 어제 BGF 리테일을 다뤘었거든요. 네네네. 이 보시는 분들 BGF 리테일 그 채용 맞습니다. 소식을 접하셨을 텐데 네. 이분도 한번 써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시험 삼아 써보시고 꼭 하반기든 상반기든 취업 성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마지막으로 이제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짧게.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사실은 이분한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를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영업교육 너무 오래 끌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 교육과정 시점 잘 확인하셔서 등록하시고 수강하시길 추천드립니다. 화이팅 네. 하시고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네, 치순생 고민 상담소 여보세요 잡다방입니다. 지금까지 해커스잡의 권준영 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무도회 채용 톡톡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톡톡.